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A는 세일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빈칸은 뭐라 그랬죠? 주제라고 했습니다. G예요. General Statement라고 얘기했죠. 그럼 밑에 내용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되죠? S여야 합니다. 근데 이 S는요. 그러니까 출제자를 한번 생각해보죠. 출제자는 너희들을 문제를 맞추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틀리게 하고 싶을까요? 에서 빈칸 문제라면 어떨까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출제자야. 애들을 다 틀리게 하고 싶어. 또라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애들도 꿈과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다 틀리게 하면 이게 뭐 개새끼지, 이게 사람 새끼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도 좀 맞추게 하고 하면서 하고 변별력이라는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일단 빈칸 34번은요.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제일 높은, 그러니까 정답률이 제일 적은, 수능에서의 정답률과 오답률을 보면 보통 한 85% 정도가 오답률이 제일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킬러 문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학의 킬러 문항은 한 97%도 있고 98%도 있고 막 이지랄 하는데, 영어는 이제 킬러 문항도 없앤다고 했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85% 정도가 이제 오답률을 보인단 말이에요. 34번 유형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3점짜리로 보통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럼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틀리게 하고 싶어 하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34번이다.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유형 2부터 뭐라 그랬냐면, 시간을 어디서 써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빨리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풀고 맞춰야지.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오래 써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어디 때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거 알면은 거의 거에게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내가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를 다 찍어서 다 맞췄어. 그럼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이 들겠죠. 저건 분명 커넥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주어 자리잖아요. 맞죠? 주어는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내용과는 같은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브라이언 나왔어요.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 이름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네,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케팅이라고 이거 읽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읽어야 할 부분과 읽지 말아야 될 부분도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그런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어야 되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대부분은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읽어서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이것과 같은 문장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같은 문장일지, 이것까지 합쳐서 같은 문장일지, 이거는 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읽어봤더니 얘네들은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랑 같은 말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서 같은 문장인지를 봐야겠네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판매량이 올라간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 판매량이 올라갔니? 안 올라갔지? 그럼 내 눈에는 뭐만 보여야 돼? 판매량이 올라간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냥 대충 훑어봤을 때 그냥 좀 디스카운트 해라 이지랄한 거지, 이걸 갖다가 판매량이 올라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하나의 문장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난 거예요. 얘랑 같은 문장이 되기까지 끝나지가 않은 거라고. 그럼 너희들은 지금 뭘 쓰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를 더 읽어야만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선생님이 말한 이 당위성을 쓰고 익혀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냥 내 얘기를 듣고만 있지. 그럼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무 생각이 안 들겠지. 그럼 다 까먹겠지. 그럼 배운 게 다 날아가겠지. 아무 소용이 없겠지.
그럼 집에 가서 뭔가를 배운 것 같긴 한데 배운 것 같진 않아. 이러고 집에 가겠지?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공부 방식이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는 성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제발 좀 써줄래? 수업 시간에 펜 좀 놓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팔렸어요. 아, 이제 판매와 관련이 있네. 드디어. 맞지? 근데 뭐가 안 나왔어? 부스터가 안 나왔어요. 부스터가 안 나왔어. 선생님, 저는 찍신이라서요. 부스터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이지랄하면 곤란해요. 우린 찍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나왔어. 지금 뭐 한 거니? 연구를 했잖아. 연구에는요, 변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변인. 변인이 뭐죠?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변인이 뭐죠? 네, 변수죠. 실험에는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쌤 봐봐요. 실험은 왜 하죠? 네, 뭘 알아보려고 하죠?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의 주제가. 그 실험의 주제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이 나올 때까지, 내가 세운 가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뭔가를 바꾸겠죠. 그게 이제 변수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상수는 뭐예요? 판매고요. 변수는 뭐예요? 판매량이겠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변화를 했느냐?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였어요? 제한입니다. 제한이요. 드디어 이제 어떤 판매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나와야 돼요? 제한이 나와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지? 이 글의 논지가 한계라는 것. 이 전제 조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딴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계속 읽어야 하는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이고 싶니? 따라해보자. 노예 해방! 뭐죠? 왜 나만 하는 거지? 너희들은 간혹 가다 선생님에게 참 자괴감을 줄 때가 여러 번이 있는데, 어? 따라해보죠. 노예 해방! 본인이 노예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보지? 이것을 익히지 못하면 그냥 우린 노예 직행 열차를 타는 거야. 계속 읽어야 돼. 나오지 않는 점수를 보면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의 원인은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돼. 하지만 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원인과 결과물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공부가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야, 그리고 너는 여기 선생님이 없잖아. 선생님 보여? 너 선생님 웃고 있니 이렇게? 어? 약간 책상을 좀 이렇게 틀면 나랑 수업할 때 조금 좋아. 좋았어. 너무 좋지.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뭘 찾는 거야? 제한을 찾는데 소셜미디어가 왜 튀어나와? 야, 생각해봐. 지금 여기 1998년에 실험한 거거든? 이때 소셜미디어 뭐 있었니? 니네 몇 년생이니? 09년생? 모르겠는데 소셜미디어 뭐 있는지 아예 모르겠는데. 이때는요 웹 브라우저도 별로 없을 때예요. 아니야, 되게 많을 때야. 우후죽순 막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웹 브라우저는 엣지 맞지? 그 다음에 크롬, 파이어폭스라고 들어봤어요? 뭘 갑자기 왜 좋아? 들어봤어? 놓친데 새끼 이거. 파이어폭스 왜 들어본 거지? 그리고 내비게이터인가? 근데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하여튼 없어요. 여기도 뭐 있어요? 없어요. 3번에 뭐 있어요? 제한 있네요. 4번에 있어요? 없어요. 5번에 제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난 답을 3번으로 고르는 거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것도 쌤 봐봐. 정확하게 얘가 답입니다라고 찍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아까 너랑 얘기하다가 그 말이 끊긴 건데 공부가 어려운 건 뭐냐면 막막할 때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막막할 때예요.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얘는 그때부터 어려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에게 미술은 너무나 어려운 공부였어요. 왜? 내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막막한 거죠. 왜요? 내가 그릴 수 있는 머리카락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막막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미술은 너무 어려운 과목인 거예요. 왜 내가 찐따같이 보이냐? 왜 너랑 똑같아서 그런 거냐? 아니라고? 뭐 잘났다 그러는 거지 지금. 어쨌거나 나는 미술이 너무 막막했다고. 수학이 너무 막막했다고. 수학의 본질을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게 뭔 줄 알아? 고3 때? 선생님은 수포자였거든요. 선생님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은데. 수포자라고 들어봤어요? 비웃은 거예요? 어. 선생님은 수포자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내 기억상으로는 어느 날부터인가 수학학원도 다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풀어줄 썰이 되게 많아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 정석에 있는 공식을 다 외우자. 수학의 정석 알죠? 그걸로 공부해봤어요? 수학의 정석에 있는 그 공식을 싹 다 외우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진짜 싹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웠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었거든. 또 비웃어 보지 개새끼야. 또 비웃어 보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수학이 80점 만점 세대입니다. 영어가 80점이었고요. 국어가 120점 만점이 미쳤죠. 사탐 과탐을 같이 봤어요. 같이 봐서 선생님 문과였기 때문에 네 문송합니다. 과탐이 48점 만점이었고 사탐이 72점 만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냐? 왜냐면 내가 매년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암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관식이 있거든요. 수학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하나씩 다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 주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창의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새끼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나는 수포자가 될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관식 문제였는데 뭐 어떤 도형 같은 거 주고 뭐 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개수 세라고. 나 이거 다 셌잖아? 맞았게 틀렸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관식 문제였는데 답이 두 자리 점 두 자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을 다 끌어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고 했는데 답이 딱 나왔는데 32.74였나 뭘 소수 좀 딱 떨어진 거야. 썼지. 맞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수학을 몇 점을 받았냐면 68점을 맞았잖아요. 뒤졌죠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영어는 만점 맞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외워. 장땡이야 진짜. 못 외우면 그냥 찐따야. 외울 때까지 외워. 왜? 막 마지막에 이렇게 발악을 하게 되거든. 그럼 내가 고3 내내 뭐 했겠어? 수학 공식을 외웠겠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겠니? 영어 단어를 미친듯이 외웠고 근데 그게 다 돌아오더라. 다 돌아와요 점수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포자가 68점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야, 수포자라면은 거의 20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찍어서 그냥 맞춘 거? 맞잖아요. 이해됐냐? 9번은 빈칸이 여기 있는데 네. 빈칸 문장이 A입니다.
however가 나왔어요. however는 그러나 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일 수도 있고 역접이지만 화제가 전환될 때도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화제가 전환이 될 때도 however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다 그렇게 진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건 되게 꼼수에 불과하다. 꼼수는 꼼수로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옵션,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걔네들한테 최소한의 A를 야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돼야 한대요? 문장 해석된 거죠? 최소한의 A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뒷문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뒷문장 읽으면 돼요. 이 두 개의 문장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요. 안 쓰셨잖아요. 괴롭죠? 네. 왜냐면 집에 가서 네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말하죠? 인상 쓴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랬어요. 니네들이 못 봤지? 정은율이 이름을 말해버렸네. 너무 열이 받아갖고 갑자기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나한테 욕을 했거든요. 집중해라 그런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 뭐 이런 거죠. Make sure 확인해라. You're basing your decision on fact.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감정이 아니라.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면 사람들이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감정에 기반을 두지 말고 사실에 기반을 둬라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얘랑은 좀 다른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다른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은 당연히 이게 왜 다른 내용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 역패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역패요. 뭐라고요? 네, 리버스 패러프레이징이라고요. 같은 말이지만 반대의 의견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장치가 뭐야? 빈칸 문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장치는 뭐야? 주체는 너였단 말이야. 그럼 너한테 뭐 했어요? 명령했잖아요, 지금. 너한테 명령했다고요. 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feeling이겠죠.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feeling밖에 없다는 거죠. 아, feeling이구나. 좋다. 그리고 밑에 봤더니 전부 다 feeling이야. 아, 그래서 얘들아 느낌이 와요? 내 생각이 틀린 거야? 맞은 거야? 맞은 거잖아. 여기 feeling밖에 없잖아요. 걱정하는 거, 지루한 거, 자신감. 감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만족감, 책임감, 전부 다 감정입니다. feeling이에요.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풀이한 겁니까? 그럼 니네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막막한 데서 벗어나게 되면 너무나 좋은 영광의 빛만 따라해보죠. 노예 해방! 왜? 비웃은 거예요? 네? 아니, 좋아한 거예요? 좋은 거는 좋다고 표현을 해야지. 딱 봐도 그냥 비웃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위에 어디부터야? if부터구나. if는 뭐라 그랬지? 예시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제 보통 문장을 나눈다고 하면 한 3등분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3등분. 그럼 이제 빈칸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안에서 해결을 보통 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앞문단으로 가거나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으면은 이제 맨 앞을 가거나 뭐 이렇게 보통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뇌 구조가 다 달라서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에 익숙한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난 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쟤는 왜 숨어 있니? 범땡 뒤에. 나와. 더 나와. 쭉 나와 쭉. 범땡 뒤에 숨어서 뭐 하니?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역으로 가서 추론하는 거에 익숙하다면 앞문장을 보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선생님 그게 좀 어렵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맨 앞으로 가서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논지가 하나라고요. 이 논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고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찾지 못하면 니네 거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엔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라고요? 노예라고요. 누구의 노예? 출제자의 노예죠. 출제자가 원한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쌤 봐봐. 시험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 출제자 고생했는데 내가 네 말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출제자의 의도에 끌려가는 건 결국엔 오답으로 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틀리라고 낸 문제거든요. 빈칸은요. 빈칸은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과 이러한 사고 과정이 머릿속에서 바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니네들이 가진 지식은 제로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가서 어디가? 집에 가서 내일 가? 아니 좀 이따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바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건 결국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내일이 아니고요. 고3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알았어? 알았냐고? 그럼 앞문장 한번 볼까요? 만약에요. 너가 리스크를 지려고 해요. 응? 그러면 너가 너의 행복, 안녕이죠. 이걸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wouldn't you want the odds? The odds는 뭐죠? 확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에게 유리한 in your favor, 너에게 유리한 확률을 원하지 않겠냐? 유리한 확률을 원하지 않겠니? 하지만 대부분은 최소한의 것만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역패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긴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역패이려면 불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리한 거를 우리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불리함과 제일 관련이 있는 건 뭐겠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못 알아차리면 난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택들이 체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가. 앞으로 또 가.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라고요. 니네들이 여기서 시간을 다 뺏기게 해서 34번은 그냥 쫄아서 틀려버리게. 짜증나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노예 해방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많은 사람들 처음부터 여기 볼 걸. 이지랄하지 마십시오.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걸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인 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어딘가를 찍어서 자꾸 가겠다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깝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맨날 거기에 나와 있을 확률이 없거든요. 그럼 나의 사고는 계속 뒤죽박죽 돼요.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나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돼. 이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말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불편해지겠냐는 거죠. 내가 이 점수를 꼭 받아내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그럼 여기 많은 사람들 뭐 나왔어요? 두려움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난 답을 1번을 써야겠네? 라고 고르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확인 과정은 언제 하라 그랬어요?
검토할 때 하라 그랬지. 왜 처음부터 선생님 왜 앵자이어티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걸 다 읽어 내려가는 건 진짜 찐따 같은 짓이라고요. 알겠어? 진짜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10번 가죠? 빈칸이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3등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너무 짧은가? 여기? 중간에 여기 대시가 있어 좀 길어진 건데 보통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등분 정도 나오잖아요. 이해돼? 그럼 빈칸이 여기면 이 안에서 고르려고 좀 많이 애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고르려고 많이 애를 쓰거나 이거를 다 읽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좀. 빈칸 문장 볼까요? 과학자가요. 과학자인데 와 드는 뭔지 알아요? 드 몰라요? 오브입니다. 영어는 아니에요. 그럼 뭐 언제 쓰냐? 이런 거죠. 정가 은땡입니다. 왜? 저가 스틴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저씨 집안의 스틴이라고요. 그러면은 저씨는 이제 가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왈가라고요. 이해됐어? 왈가의 과학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자연스럽게 좀 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과학자는 어쨌거나 이제 왈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뭐예요? 신빙성을 갖게 된 거죠.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학자들은 offender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다 그랬습니까? employ. employ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제 고용인, 고용주, employee, employer 이것만 생각하는데 동사로 나오면은 사용하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용하다와 쓰다를 지금 한 번에 발음하려고 사용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테크니컬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A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빈칸이 요 정도에 있으면 선생님은요 좀 역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순서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좀 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왜냐면 글이라는 건 내가 읽고 나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글을 읽었는데 이미지를 그릴 수 없다면 니네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이미지를 그릴 수 없는데 이해된 건 없어요.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고도 상상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애들은 그냥 뭐야 이거 무슨 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앞에 있는 걸 좀 보는 편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앞문장 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famous France the Wall. 봐봐요 이게 이름이 나왔잖아요. 왈가의 France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다운플레이 한다는 겁니다. 다운플레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시하다는 뜻이에요. 뭐를요? similarity. 유사성. 유사성을 경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칸 문장과 빈칸 다음 문장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테크니컬 랭귀지를 사용해서 뭘 하겠어요? 네, 유사성을 경시하겠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유사성을 경시한다와 관련이 있거나 없는 걸 지우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을 정의하는 거는 유사성과 관련이 없죠. 유사성이라는 건 얘들아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꺼주시고요. 얘는 침프밖에 없잖아요. 꺼져주시고요. 맞죠? 여기는 둘 다 나왔네요. 3번은 other animal과 us 둘 다 나왔죠? 일단 distance는 거리를 두는 거니까 이게 경시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둔 거예요.
내가 얘를 왜 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애들이 필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야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1회부터 얘기하는 거지만 니네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고른 정답에 수면 위로 오른 현상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쉽겠니? 어렵지.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수능 1등급, 영어 수능 1등급. 우린 절대평가니까 뭐예요? 90점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애들 치고는 1등급을 넘긴 애들이 없어요. 2% 안에 들어야 됩니다. 아니 현역 비율이 2%에서 3%예요. 1등급 비율이. 나머지는 N수생들이 채우고요. 그럼 니네들은 수능 1등급 받을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야 2% 안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그냥 대충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4번 볼까요? 애니멀즈 네거티브 인물. 이건 애니멀만 나왔죠? 5번은 네이처니까 꺼져주시고요. 봐봐 관련 없는 게 지금 뭐예요? 1번 관련 없고 2번 관련 없고 4번 관련 없고 5번 관련 없으니까 난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된다는데 여기다 태클 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논지를 모르는 사람은 태클을 걸겠죠. 왜? 이 문제를 고를 때는 가장 적절한 거 한 개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해석을 해라 막 있던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빡이 쳐야 안 쳐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난 쫄린다. 쫄리는 건 네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수능이라서 쫄린 거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엄청 많이 잘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 꼭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너희들이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띠꺼운 거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질문은 안 하고 너희들은 경청 시간을 갖더라고요. 항상.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요. 선생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지랄만 하고 있는데 좀 너희들이 좀 깊이 있고 날카로운 사고 과정을 가지고 오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저스틴은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그럼 너희들이 기억을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에다가 잘 써놔야지. 문제 풀 때 옆에다 잘 써놓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선생님이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이거는 선생님과 너무 다른데 물어봐야겠다. 묻기는 뭘 그냥 내 핸드폰을 조용해. 응? 언제 울리는겨 도대체? 울리게 좀 해줘봐. 알았어? 11번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is providing students with A. Provide A with B예요. 학생들한테 B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은 참여와 성취입니다. 그럼 참여와 성취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신입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지만 얘네 두 개의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참여를 하면 성취를 하니까. 성취한 애들은 참여를 한 애들이겠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학생들 나와요? 안 나왔죠. 학생들이 없어. 그 다음 뭐 했어요? 12명의 어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럼 이 사람 봐봐. 내 과업은요. 내 가르치는 건요. 로잘리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 여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읽고 여기서 스튜던츠를 뽑아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아마 이 사람은 계속 이 로잘리 핑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She interviewed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 글을 쓰는 문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영어로 뭐라 그랬어? style. 이 사람은 글을 이따위로 쓰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고 로잘리를 데리고 왔다고. 알았니?
그럼 여기서 12 어덜츠가 누구예요? 스튜던츠인 거지. 얘네들이 뭐 했어? 성공했지. 첫 번째 문장이 뭐랑 successful이랑 같아야 돼? achievement랑 같아야겠지. 얘가 성취니까. 그럼 이 얘네들이 뭐 했겠어? 얘네들이 뭐 했어야 돼?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돼. 인게이지먼트가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딱 각을 잡아놓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너희들이 글 읽기가 어떠냐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유사정답이 나올 때 항상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아, 선생님 저 2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2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틀렸어요. 두 번째는 쌤 2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고쳐서 틀렸어요. 이 말이 왜 나온다고? 이 글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분명 시험에선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2개 정도는 유사정답을 만들어 놓는데 이 유사정답에서 나는 계속 다른 답을 고르는 거야. 뭐야?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애들이야. 되게 안타까워하는 척.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안타까우니까. 왜? 맞추고는 싶으니까. 근데 그런 능력치는 없는 거야. 왜? 글을 그런 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 글을 그런 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 우리 학원 특강이 왜 전부 다 참여가 의무인 줄 알아? 나는요, 다음 시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즌을 놓치게 되면 그 아이를 그때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고등학교 올라서 성적 내야 되니까. 그 과정을 뛰어넘고는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특강도 듣고 막 앞에 있는 것도 막 계속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미안하지만 이 과정을 뛰어넘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거든. 고3 올라가면.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인게이지먼트가 나와야 돼. 인게이지먼트가 나올 때까지 읽어 내려가야 돼. 그러면 난독증 있고요, 문제 있고요, 인게이지먼트 없어요. 기대했고요, 얘네들이 글 읽기 피했죠. 인게이지먼트 없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없잖아요. 확인이 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중요한 거라고. 발견했고요, 뭐 이렇게 됐고요. 인게이지먼트 없고요. 내가 놀랍게도요, 얘네들이 열정적인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인게이지먼트가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반면에 걔네들은 책을 찾았죠. 무슨 책이냐면 얘네들이 개인의 관심사가 있는 책을 찾으니 여기까지 읽었어야 되는구나.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난 너희들이 읽자마자 밑에 있는 보기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 정답을 정확하게 인터레스트와 관련 있는 거를 딱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딱 나오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면 너희들은 시험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쫄려? 든든하겠어. 엄청 든든하겠지. 내가 고르면 답인데? 이해가 돼요? 지금이 11번이니까 내일은 12번부터 10, 12, 13, 14, 15?